재물운이 들어올 때 돈이 크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탈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아는 거죠. 이 운이 좋고 나쁜지를 보는 거는 사주팔자의 특정한 오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오행의 강약에 따라 나뉜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영상을 꼭 찍고 싶게 만들었던 질문이 하나 왔는데, 사주대로 안 살아야지 해도 결국 사주대로 살아지냐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사주 공부를 처음 했을 때는 인생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동일하지만 사주랑 자미두수를 같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할 아픔, 겪어야 할 좋은 일들은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사주팔자를 왜 보냐, 사라지는 대로 살면 안 되냐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사주팔자 활용법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내 주변 지인, 가족, 친구, 내 연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라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시기에 대한 얘기. 다시 말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처럼 특정한 시점에 좋고 나쁨을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운 얘기를 좀 딥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딥하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보시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5년 뒤, 10년 뒤 또는 20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처럼 실전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주팔자의 운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게 역시나 일간입니다. 일간칸은 제가 매달 만들어드리는 월간 운세 영상에서 기준이 되는 지점인데,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칸에 어떤 색깔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운으로 타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칸에는 총 5가지의 색깔이 올 수 있는데, 5가지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오행입니다. 일간 자리에 초록색인 분들은 나무로 타고났다라 볼 수 있고, 빨간색인 분들은 불로 타고났다, 노란색인 분들은 토로 타고났다, 흰색인 분들은 금을 타고났다, 마지막으로 까만색인 분들은 물을 타고났다라 볼 수도 있는데, 왼쪽은 까만색이니까 물로 타고났구나를 알 수 있고, 오른쪽은 빨간색이니까 불로 타고났다라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운 하면 제일 궁금한 건 뭐죠? 그래서 내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운이 좋은지, 또는 내 사주팔자에 앞으로 들어오는 운이 좋은지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3번을 말씀드릴 거긴 한데,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사주팔자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 사주팔자는 특정한 색깔로 모여있다, 그쵸? 이 빨간 거를 사주팔자에서 뭐라 했다? 바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팔자는 일단 불로 타고났는데, 사주팔자의 많은 오행도 불이라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사주팔자로 봤을 때 내가 타고난 오행은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인데, 일간이라는 칸의 색깔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주팔자 8칸을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많은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오행이 많다라 볼 수 있죠, 그쵸? 강한 오행이라 볼 수도 있는데, 타고난 것과 많은 오행 또는 강한 오행은 운을 볼 때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운을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 운의 종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재물운, 연애운, 이성운, 취업운, 이직운, 시험운 등등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보러 갔을 때 제일 궁금해하는 그 운의 카테고리를 운의 종류라고 하는데, 요거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간자리, 다시 말해서 내가 타고난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 무언지에 따라서 운의 종류가 다르다라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 어떤 운이 많은지 또는 없는지 또는 적게 있는지 등등의 사주팔자의 오행의 강약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 있는 운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미래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간은 운의 종류, 전체적으로 사주팔자의 오행 분포는 운의 좋고 나쁨을 본다라 볼 수 있는데,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년 운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2026년은 사주팔자에서 이야기하는 60년 중에 가장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다. 특히 지금 촬영을 6월에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을 뜻하는 글자는 병우라고 해서 붉은 말을 뜻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위에 글자의 불, 아래 글자의 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이 병호라는 글자가 어떤 운의 종류로 작용하는지를 보는 거는 일간 칸에 어떤 색깔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쓰시는 만세력에 내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밑에 보면 4가지 운이 나와 있어요, 그쵸? 특히 여기에서 2026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10가지 한글이 위 아래 칸에
판에 각각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왼쪽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호라는 글자의 위아래에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이 편재, 그 다음에 정재라고 합니다. 뒤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이 편재와 정재라는 거는 사주팔자에서 보통 재성운이라고 해서 재물운을 가장 의미한다라 볼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이성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고 남녀 모두 좀 행복을 추구하는 글자, 다시 말해서 유흥, 술, 기호,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 사주를 볼게요. 병호라는 글자는 똑같아라 볼 수 있죠. 근데 아래에 있는 글자가 겁재, 비견이라 되어 있어요. 비견겁재는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무슨 개념이라면 나를 뜻하는 의미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사주팔자의 일간자리가 빨간색이니까 불로 타고난 분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올해가 뭐라 했죠? 2026년이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60년 중에 가장 화해균이 강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겠죠. 오른쪽 사주처럼 일간자리에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6년이 60년 만에 가장 강한 화가 들어오는데 내가 불로 타고났다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운이 엄청 강해진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에 나의 기운이 강해질 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 기운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존재감이 대단하다, 뭔가 말과 행동에 힘이 있어 보인다, 뭔가 이상하게 눈길이 간다처럼 내가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운이라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강해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 좀 강해져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라 볼 수도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저희가 궁금해하는 재물운, 연애운, 취업운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내 기운이 강해졌다. 일단 내가 돈을 쓰는 주체이니까 돈에 대한 컨트롤이 커진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주팔자에 편재 또는 정재라고 해서 이미 돈을 많이 타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견 겁재운이 들어올 때에는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돈을 취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주팔자에 비견 겁재라는 글자와 편재 정재라는 글자가 같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비율이 한 1대1이라 볼게요. 이미 사주팔자로 봤을 때 나를 뜻하는 비견 겁재, 그 다음에 돈을 뜻하는 편재 정재가 1대1 비율이면은 이 두 기운의 세력이 비슷하다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강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우선 첫 번째, 그냥 돈을 막 써요. 쓰고 싶어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명품 하나 사기도 하고,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그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내가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겁재라는 의미는 돈이 나간다는 의미인데 이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타의적인 이유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내라던가, 또는 갑자기 내 주변 지인들 중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돈을 빌려준다던가, 또는 내가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간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병호라는 글자 위에 있는 비견겁재, 편재정재, 이걸 하수팔자에서 얘기하는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10가지 기운 또는 삶의 요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십성이니까 총 10가지 기운이 있다라 볼 수도 있겠죠. 10개를 2개씩 그룹화시킬 수 있어요. 비견겁재는 묶어서 비겁, 식신상관은 묶어서 식상, 편재정재는 묶어서 재성, 편관정관은 묶어서 관성, 편인정의는 묶어서 인성이라 볼 수도 있겠죠. 비견겁재는 기본적으로 나, 형제, 동료, 나랑 비슷한 레벨의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은거리의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 자효능감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식신상관은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애를 할 수도 있고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타고난 이체론적인 기질, 재능 이런 것들을 내가 밖으로 뭔가 분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사주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좀 말이 많고 늘 일복이 많고 일을 열심히 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편재정재 묶어서 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재자가 재물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하시면 뭐예요? 갖고 싶죠. 다른 말로 해서 소유욕, 소유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라 볼 수도 있고요.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갖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남자의 사주팔자로 봤을 때 재성은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편재나 정재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 자체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편관정관, 묶어서 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라는 거는 나를 조금 컨트롤해서 내 욕심을 좀 통제하고 나를 조금 깎아서 훈련하는 것, 또는 남들의 눈치를 좀 보는 것, 통제받는 것, 관리받는 것,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 등등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를 제어하는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사주팔자로 봤을 때 남편이 이 관에 당하기도 하고요. 남성의 사주팔자에서는 자녀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빠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관이라는 건 남자에게는 자녀라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바로 출근이죠. 회사 생활하는 거,
거, 사회생활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집단의 규율이나 규칙을 따르는 거라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사주팔자에 편관 또는 정관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공무원 사주다라고 했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꾹 참고 오랫동안 이렇게 집단에서 열심히 그 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간다, 그런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명예를 뜻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5번째는 편인 또는 정인인데, 인이라는 글자는 도장이에요. 도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또는 전문직을 위한 고시처럼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로부터 인증받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공부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내 실력을 쌓는 거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이 많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아까 도장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아신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 왼쪽 사주 팔자 같은 경우에는 정미의 위아래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정제, 정관이라 되어 있죠. 미라는 글자가 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2027년은 붉은 양에 해달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정미라는 글자는 모든 사람에게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사주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정미인데 아까 본 글자랑 다른 글자가 되어 있죠. 비견신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도루님, 비견겁제부터 해서 선인, 정인까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위에 글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향점, 가치관, 행복의 조건처럼 뭔가 내 인생의 목표를 의미한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이 위에 글자는 상반기라 해서 양력 2월부터 8월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글자는 뭐예요? 바로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도구, 성격, 무기,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손에 어떤 걸 쥐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왼쪽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정미라는 글자가 위에 칸은 정제였죠. 자, 돈이라 볼 수도 있고, 밑에 칸, 미토라는 글자는 관이었습니다. 정관이라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정관을 이용해서 정제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나 집단, 무리를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한다, 또는 어떠한 소기의 성과,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혼자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집단이나 또는 공공기관처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지 프로젝트 단위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한 뭔가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직장인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저처럼 프리랜서라던가 또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 거래처가 집단이나 공공기관이 된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사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른쪽은 비견식신이죠. 다시 말해서 식신을 활용해서 내가 비견을 이루어간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신이란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내보이고 일을 하고 내가 노력하는 글자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의 결과가 뭐다? 비견이다. 즉 나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 볼 수도 있으니,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발현되느냐, 내가 집단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독립해서, 또는 내가 집단에서도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또는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요. 비견이 나랑 비슷한 형제 또는 동료라고 했잖아요. 그 형제 동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윗줄 아랫줄의 의미를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오늘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재물운, 연애 이성운, 그리고 취업 이직운, 이 세 가지는 늘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사주팔자를 공부해오면서, 그리고 자연교수를 공부해오면서 이렇게 조금 하면 잘 쓸 수 있더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루님, 말이 좀 이상한데요? 재물운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돈이 나기도 하죠. 또는 연애운이 들어오면 내가 연애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연애를 하기도 하는데 나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땡땡운이라고 하면 그 땡땡을 기본 디폴트가 좋다, 들어온다,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재물운이 들어올 때 돈이 크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탈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이 좋고 나쁜지를 보는 거는 사주팔자의 특정한 오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오행의 강약에 따라 나뉜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오른쪽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빨간색이 많았죠. 빨간색은 불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 사주팔자로 봤을 때 이렇게 불이 강한데 불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정답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답니다. 각각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사주팔자의 종격이라 해가지고 사주팔자의 왕한 오행, 다시 말해서 힘이 강한 오행은 차라리 그 오행에 해당하는 운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격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론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주팔자는 절기학이라서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돌아가야지 인생이 잘 풀린다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오행의 순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가 들어오면 오히려
안 좋겠죠. 왜? 이미 화가 많은데 굳이 사주팔자에 화가 들어봤자 이 사주팔자는 쓸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사주팔자에 극단적으로 오행이 치우쳐 있는 사주팔자는 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즉 다시 말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어떤 운이 들어올 때 너무 좋고 반대로 어떤 운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인생의 나래도 장난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 크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주팔자의 오행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는 사주팔자는 이렇게 크지는 않고 조금씩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주팔자의 이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명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 좀 이해하고 남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들어갈지 미리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잘 활용하고자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사주팔자를 공부하시기 전이든 공부하신 이유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시기 나쁜 시기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12월 달에 내가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쵸? 2020년을 경자 그 해 12월을 무자월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글자들이 올 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그 가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올 때 똑같이 써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월 단위로 보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운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연 같은 경우에는 환갑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 60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60년 뒤에 똑같이 받는 건 아니고요. 2020년이 경자년이라고 한다면 이 위에 글자 경은 2030년에 오기도 하고요. 이 밑에 글자 자는 2032년에 오기도 합니다. 그 다시 말해서 최소 10에서 12년 단위로 인생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팔자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썸이 깨질 때마다 미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 계속 깨지기도 하고 또는 사주팔자에 불이 강할 때 갑자기 뭔가 인연이 붙기도 하고 등등의 일들 같은 것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진기록이라 해서 꼭 여러분들께 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해석하는 것도 사주팔자를 알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AI 앱을 만들고 있어요. 잠수수까지 같이 해버리면 정말 강력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악할 수 있는 AI 앱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 앱이 나오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앱 런칭 소식은 제일 빠르게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본론을 넘어가면 사주팔자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편재 또는 정재운이라고 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 운을 활용하라잖아요.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 재물운이 나쁘게 들어온다 할지언정 그 운을 좋게 쓰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나쁘게 터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승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때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보면 내가 돈을 버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재물운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내가 쓸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재물운 들어온다 하고 알고만 있으면 재물운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재물운이 들어올 때 어떤 것들을 하면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운이라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가 입을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딥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은 제가 재물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애운이랑 이성운 그리고 취업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한번 해볼게요. 재물운이 언제 들어오냐를 보려면 편재 또는 정제를 찾아야겠다라 볼 수 있겠죠. 편재와 정제당하는 글자가 지금 2026년, 2027년 그리고 2025년도 있었다. 그쵸?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라는 게 좋아요?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게 좋아요? 사실 내 손에 쥐려고 재물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운은 위에 줄과 아래 줄을 봤을 때 아래 칸에 편재 또는 정제가 있을 때는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라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쉽게 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반대로 위에 떠 있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 볼 수 있고 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목표가 돈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5, 26, 27에 뭘 하면 돈을 많이 번지를 보시면 좋아요. 우선 첫 번째는 돈 미세가 돼야 돼요. 직장인 분들은 월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제 주변 분들은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지인을 활용해서 또는 뭐 동업을 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즉 첫 번째는 내 수입 라인, 파이프 라인, 인컴 라인을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엔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사업 준비를 하고 싶어서 더 큰 돈의 꿈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창업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 구성 자체가 사업을 하는 사주팔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런 일이 들어올 때 사업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업할 사주팔자는 아니고 공무원 사주팔자다 또는 회사원 사주팔자라서 평간 정관이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거나 일을 때려치우고 뭔가 하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연봉이나 대우를 해주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큰 돈이 내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는 돈의 흐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돈 좀 아껴야겠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때 가계부를 쓴다라던가 또는 요즘 AI가 잘
나오다 보니까는 내 카드 쓰는 내역 같은 것들을 AI에 연동시켜가지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내가 받을 돈 같은 것들 또는 팔아야 하는 물건 같은 것들을 이때 좀 막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뭐 집을 팔든 뭐 주식을 팔든 뭘 팔든 했을 때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돈이라는 게 현재 또는 정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남성분들은 결혼 정년기 때에 들어오는 현재 정제는 뭐예요? 이성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한다, 나는 솔로 나가거나 소개팅하거나 한다는 의미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 자연스럽게 결혼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 사주팔자에서 재성은 여자이기도 하고 또는 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재성이 들어오면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독한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정신력이 높은 사람은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는 두 개가 다 들어오진 않고 하나가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자미두수 명반을 보시면 좀 확실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미두수 명반으로 봤을 때 부처궁은 안 좋은데 재백궁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명반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현재 정제라는 운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느냐? 좋게 작용된다면 일단 내가 돈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궁이 안 좋기 때문에 이성은 약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게 탈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남자 중에 돈을 의미하는 재백궁은 별로인데 부처궁이 좋은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재성운이 들어올 때 내가 와이프랑 결혼을 하는데 그 와이프가 돈이 많거나 와이프 집안이 좋거나 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재성운, 뭐 식상운, 비겁운, 인성운, 관성운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를 취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미두수 명반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궁, 이것을 뜻하는 좋은 자리에 있는 궁에 해당하는 걸 먼저 취하는 게 좋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끝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 이번 시리즈가 자미이수잖아요. 재미있는 자미두수 얘기를 하는 건데 자미두수 명반으로 봤을 때 사업할 수 있는 자미두수 명반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나를 뜻하는 명궁 자리에 탐랑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무곡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가 기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탐랑 같은 경우에는 좀 돈 욕심, 내가 일당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조금 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궁이 탐랑이라는 자체는 그 사람의 캐릭터, 인생 흘러가는 것들, 지향하는 지점이 좀 뭔가 내가 남들 것 좀 가지고 오고 내가 좀 가진 것도 많고 하는 욕심이라 볼 수도 있고요. 무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현대 사회에서는 비즈니스 잘한다, 스티븐 잡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업이라는 별이 밝게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될 수 있다. 좀 큰 그림을 보일 수도 있고 판을 잘 짜는 부분도 있고 플랫폼이라던가 좀 뭔가 남들을 데리고 뭔가 크게 하는 사업 같은 것들에 유리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백궁 자리에 천부, 무곡, 태음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또는 명궁, 관록궁, 재백궁 이 3방이라거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별이 밝게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다라 볼 수도 있어요. 자미두수에서 돈 또는 부자를 의미하는 글자가 천부, 태음, 무곡이라 하는데 천부는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부자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심화해 볼까요? 타고나길 부자라고 하면은 자미두수에서는 뭐가 있었죠? 부모궁이 있었죠. 그럼 부모궁 자리에 천부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돈이 좀 많다라 볼 수 있어서 내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다라 볼 수도 있겠죠.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부모궁이 좀 밝게 빛나고 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전택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참 괜찮게 있으면은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데 무리가 없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뭐도 봐야겠어요? 형제궁도 봐야겠죠. 내가 부모님 궁 괜찮아,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유산이 괜찮아, 근데 형제궁이 안 좋으면 뭐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한번 흥미로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태음이라는 별은 기본적으로 좀 돈을 잘 버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음이라는 글자가 관록궁에 있던지 또는 재백궁에 있던지 또는 명궁에 있는 사람들은 돈 감각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전문직 또는 본인만의 전문 분야로 돈을 많이 버는 부분들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천부, 태음, 무곡이라는 별이 밝게 요 또는 왕하게 삼방이라 해서 명궁, 재백궁, 관록궁에 있는 분들은 괜찮다라 볼 수 있고, 이 별들 중에 두 개 정도 있어도 괜찮다라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명궁에 칠살, 파군, 탐랑이라 해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살파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척자 유형이라 가지고 스타트업이라던가 또는 내가 사업을 이끄는 형국, 내가 창업을 하거나 내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뭔가 인생을 개척하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뜻하는 회사라던가 이렇게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좀 외롭고 힘들게 그런 것들 좀 해낸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명궁에 칠살, 파군, 탐랑 이 별들이 두 가지, 세 가지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만들어간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삼성의 초대 회장님처럼 본인이 혼자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라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좀 신기한 게 칠살이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편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편관을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조금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역학은 어느 정도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미두수는 관상의 개념이랑 조금 맞닿아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조만간 빨리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안세력에 내 생년월일시 입력하신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10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이 있고 밑에 연도가 있고요. 월이 있고 일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몇 년도에 편재 또는 정제라는 글자가 있어서 내가 재물을 조금 도움해 볼 수 있을지. 또 두 번째는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이 있죠. 요게 여러분들 나이예요. 10년 동안 내게 들어와 있는 운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때 해당하는 재성운은 언제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뭔가 좀 도움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애, 이성, 그 다음에 취업, 이직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미션 드린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저희 다음에 봬요.